안녕하세요. 캐리쟁이 AI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출력이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 스케일이에요. 플러스 스케일은 이제 말 그대로 출력해주는 사이즈를 얘기해요. 사이즈. 사이즈인데 저건 또 뭔 얘기냐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종이가 이만하다.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종이가 이만하다. 근데 내가 이제 그린 물체의 실제 사이즈는 요만하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사이즈로 종이에 쓸 거냐? 이게 빈 공간이 많은 채로 그냥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종이의 양이 남으니까, 여백이 많이 남으니까 얘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해서 이제 출력을 할 거냐라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종이보다 얘가 더 이렇게 커요. 커가지고 종이에 다 안 들어와. 이렇게 종이에 안 들어와. 그러면 이 종이에 안 들어오면 그냥 이 상태로 출력하면 이 물체를 다 못 볼 거 아니야. 못 보면 뭐야? 종이에 맞춰서 축소해서 출력을 한다. 종이에 맞춰서 이렇게 종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축소해서 출력을 한다.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 게 바로 프린트 스케일이다. 그쵸? 프린트 스케일이다. 프린트 스케일인데, 출력 스케일인데, 근데 여기 지금 핏2 페이퍼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고.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하는 건 1대1이에요. 1대1. 1대1은 뭐야? 실제 제품의 사이즈를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용지 사이즈를 전 단계에서 A4로 잡았고, A4에다 1대1로 놓고 얘를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놓고 프리뷰를 딱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제가 그린 게 A4 사이즈에 다 담길 좀 만한 내용이 아니야. 그거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들어오게 하려면 축소해서 표현을 해야 되네. 축소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축척을 적용해야 되는데, 축척을 적용할 때는 눌러보시면 1대2. 이게 축척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가 1로 고정이 되고 뒤에 수가 작아지면은 축척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뒤에 숫자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축소해서 표현을 해준다. 1대2 해가지고 프리뷰 딱 하면은, 예, 주문 양식이 딱 종이 A4 용지에 딱 적절하게 들어오는 형태로 딱 구성이 되죠. 저거에 이제 축척을 적용한다. 라는 거예요. 축척을 적용한다. 라는 건데, 저 얘 1대2야. 1대2인데, 자, 얘를 출력을 한다. 얘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A3라고 써있어요. A3 용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용지를 A3로 바꿀게요. 그래, A3 용지에서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A3 용지로 바꿔줄게.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그래 놓고, 얘는 1대1로 놓고, 프리뷰. 하면은, 요거밖에 안 나와. 종이보다 작네. 그래서, 그러면 1대2로 해볼까? 딱 했어, 프리뷰. 그런데 여전히 크네? 그럼 더 이제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은 이제 딱 해서, 1대3은 없고, 그래, 알아서 4분의 1. 1대4야. 딱 해서 프리뷰를 딱 하면은, 너무 작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대충 예상하는 건 뭐예요? 1대2하고 1대4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표현한 건 뭐예요? 1대3이네. 1대3인데, 그러면은, 1대3인 게, 만들어져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불가능한 거냐? 아니에요. 그때는 밑에 칸을 이용하시면 돼요. 밑에 칸을.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거 그대로 분수로 보시면 돼요. 4분의 1이다. 1대4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표현한 3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3으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프리뷰. 해보면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온다. 라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 줄 수 있다. 자, 이게 제가 축척만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얘를 다시 1대1로 바꿀게요. 1대1로 바꾸고, 윈도우에서, 자,
내가 출력해야 되는 게 요만하다. 자, 1대1로 이렇게 하고 프리뷰 해보면은 종이 사이즈는 이만해. 내가 출력할 건 요만해. 작아. 그러면은 이렇게 여백을 놓고 출력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가 충분히 화면상에 들어올 수 있게 좀 키워서 표현을 하자라고 하는 걸 배척이라고 해요. 이게 축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척도 존재해요. 배척. 자, 그럼 배척을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축척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축척일 때는 뒤에 숫자가 커졌잖아. 그러면 배척일 땐 앞에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대1, 2배로 키운 거죠. 그러니까 1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죠. 1분의 2다. 2배 커져서 표현이 된다. 저렇게 배척을 적용해 줄 수 있다. 배척도 마찬가지. 3대1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4대1은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거를 3으로 내가 입력을 하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배 키워서도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없는 축척은 밑에 칸에서 숫자가 뭐로 잡아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척을 적용해 주는데, 이제 축척을 적용해 주면 꼭 저렇게 하느냐? 아, 선생님, 그럼 저건 그냥 다 1대1로 놓고 1대1로 놓고 얘를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실제 그려지는 제품을 줄여서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실제 제품은 이제 줄여져서 그려진 거예요. 줄여져서. 근데 이게 이 방식이 뭐냐면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실제 그려지는 애들을 줄여서 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손제도는 저렇게 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블럭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자, 솔직히 말하면 얘가 1대1이에요. 얘는 그대로 갖다 붙일 수가 없네? 얘도 그려놓고 요걸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줄인 걸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보면은 이거는 1대1 도면이 아니거든요. 얘는 1대2 도면이거든요. 그럼 얘도, 줄여서 그려야 돼. 줄여서 그렸으면 나중에 저기다 갖다 붙이려면 1대2짜리를 1대3 비율로 바꿔주려면 계산이 뭐예요? 다시 복잡해지지. 물론 뭐 이제 계산을 잘 하면 되긴 하지만, 하면 되지. 계산이 복잡해지지. 어쨌든 그리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사이즈를 다시 또 바꿔가지고 조립을 해줘야 되니까. 조립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CAD로 넘어오면서 초창기에는 제도법에 맞춰가지고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다 저렇게 사이즈를 바꿔서 그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작업이 힘들어지면서 작업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지금 나온 것처럼 그냥 그릴 때는 실제 사이즈로 그려. 대신에 뭘 하느냐? 종이를 키워요. 그쵸? 원래 1대1 도면 사이즈 이게 맞아요, 이게. 지금. 얘가 지금 A4 사이즈 양식인데, 그럼 A4면은 297, 210, 297이잖아요. 그럼 297에 210이야. 이게 맞아. 그쵸?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야? 얘도 지금 써있는 건 A4라고 써있는데, 그럼 이건 A4 사이즈가 아니잖아. 이걸 뭐 한 거예요? A4 사이즈를 스케일로 2배를 키운 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손제도하고 작업 방식이 바뀐 게 뭐냐면 종이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지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려진 물체의 사이즈에 맞춰서 종이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반대로 키우고 그 종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뭐야? 출력할 때 다시 줄여요. 이게 더 작업이 편하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하기 쉬운 게 종이 사이즈를 늘렸다가 키웠다가 다시 출력할 때 줄여주네? 이게 더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면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반복 여러 번 작업을 하니까 라고 하는데 오히려 작업이 그게 편해요. 부품 자체의 사이즈가 그냥 원래 실제 사이즈 그대로 가는 게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출력해주는 이제 사이즈를 바꿔서 이제 출력을 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저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치수.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치수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치수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치수의 사이즈를 전체적인 축척을 이제 변경하는 거, 또는 주석 축척을 통해서 변경하는 거,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치수의 사이즈를 대체 왜 바꿔야 되느냐? 그때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자, 지금 이제 치수 사이즈를 제가 1대1로 해서 이제 할게요. 이게 이제 기본 사이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충 치수 기입을 하면은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딱 도면 봤을 때 이게 출력하면 적절한 사이즈인가? 그 보려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출력을 걸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대1이니까 (1대1) 로 딱 맞춰서 프리뷰를 딱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만한 종이 사이즈에 이제 요만한 글씨의 사이즈로 출력이 됩니다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한 요 정도 적정해 잘 보여. 요 정도 용지. 요게 이제 A4 용지니까 A4 용지면 요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모니터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살짝 더 이제 클 거예요. 종이 사이즈가 클 거고, 실제 종이 사이즈에 요만한 비율로 출력이 된다 그러면 글자 보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데 적절한데 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괜찮은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이제 얘를 1대1 도면 맞아요. 요게 이제 1대2 도면이잖아요. 1대2 도면에다가 치수의 사이즈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1대1 저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1대1 치수 기입을 해볼게요. 해보면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프리뷰 딱 하면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양식이 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1대2로 바꿔줘야겠죠. 이게 1대2짜리 도면이니까. 프리뷰. 그럼 치수 글자가 아까 이제 지금 이게 출력된 게 A4 사이즈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로 출력이 됐거든요. 그러면 치수 글자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이즈로 기입이 되다 보니까 작아져요. 아까보다 작잖아요. 아까는 이거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도면 축척이 바뀌면, 용지에 대한 축척, 도면이 출력되는 축척이 바뀌게 되면 치수가 우리가 1대1로 형상은 1대1로 그려지지만, 형상이 1대1로 그려지는 대신에 치수는 도면 비율의 반대로, 그러니까 2대1로 기입이 돼야 돼요. 여기 실제 도면을 작성을 할 때는 2대1로 기입이 돼야 돼. 이거의 2배 사이즈로 작성이 되는데, 그래서 딤 스타일을 통해서 사이즈별로 치수 설정을 잡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석 축척을 사용을 해서 주석 축척 값을 바꿔줌으로써 치수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변경을 해준다든가, 출력 상황에 맞춰서 치수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1대2 도면이니까 1대2 도면이니까 만약에 치수 설정이 1대2인 그쵸? 설정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1대2)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의 치수가 기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형체는 1대1로 그리고 치수는 축척의 반대로 1대2면 2대1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축척의 치수의 축척을 변경을 해가면서 치수 기입을 한다. 출력되는 형태에 따라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예전에 학원 다닐 때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선생님 치수 사이즈를 왜 바꿔요? 왜 바꿔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제가 한 10번 넘게 설명을 했는데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른 학생이 짜증내면서 막 그 학생하고 싸웠던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자꾸 질문한다고. 근데, 요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런 부분.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치수 설정을 할 때, 사이즈별로 이제 치수를 설정을 해놓고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구나. 치수를 키워주지 않으면 도면
사이즈에 맞춰서 도면을 축소해서 출력을 할 때 치수도 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치수의 사이즈도 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치수가 안 보이게 되는구나 라는 상황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사이즈를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던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정비율로 바꾼다. 이 도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비율로 바꾼다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꼭 저렇게 정비율로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걸 신경 안 쓴다면 일반적으로 저렇게 정비율로 바꾸진 않고요. 뭘 해주냐면 Fit to the paper예요. Fit to the paper를 딱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사이즈를 바꿔서 맞춰줍니다. 맞춰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딱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눌러주면 비율값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1:2가 나와. 1:2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저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프린터를, 지금 저는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했어요? DW2 PDF를 했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뭘로 잡았냐면 풀블리드라는 걸 잡았어요. 풀블리드. 풀블리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종이, 아까 얘기했을 때 종이에 인쇄가 불가능한 영역이 발생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인쇄 불가능한 영역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풀블리드는 전체 화면이라고 해서 용지의 전체 화면을 다 쓸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제 프린터에서는 안 나옵니다. 실제 프린터에서는 이 설정이 풀블리드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이거는 파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풀블리드라는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PDF 파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파일상에서는 인쇄 불가능형이라는 게 존재 안 하니까. 근데 저거는 이제 실제 프린터에서만 가는 건데, 실제 프린터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실제 A4 사이즈를 다 쓸 수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피트 페이퍼로 하면은 이게 1:2가 딱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풀블리드가 이제 설정을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일반적인 설정으로 지금 A4 이렇게 바꿔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나온 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돼 있는데, 자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커스텀으로 바뀌죠. 피트 페이퍼인데 커스텀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1:2.259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인쇄 불가능형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백이 더 넓죠. 저 여백이 더 넓어진 이유가 뭐예요? 저만큼 이 용지에 인쇄 불가능형이 존재하다라는 거죠. 예, 저런 식으로 이제 프린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맞춤을 해주면 용지에 맞춤을 해주면 이게 정비율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회사 사장님들 중에 좀 정비율에 좀 집착하시는 분,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라도 이제 내 상사 중에 정비율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까 보셨던 그 용지에 맞춤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용지 출력 그 가능 영역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비율이 아닌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간혹가다 집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1:2로 딱 맞춰놓고 이렇게 이제 프리뷰 딱 하면, 자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보면 여기 치수가 100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자를 딱 대가지고 요 거리를 재면은 정확하게 50이 나와야 돼요. 왜? 도면 1:2니까 반으로 줄여서, 실제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그린 거니까 50이 딱 나와야 돼요. 이거에 집착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다. 물론 이제 자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저거 재겠어요. 재진 않는데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조건 이제 정비를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이제 종이 사이즈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1:2라고 써 있는데 얘가 쟀는데 50이 안 나온다, 이상하게 나온다, 정비율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이 50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기 치수 100이라는 거, 여기 치수 60이라는 거, 100이라는 거, 여기 써 있는 치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비율이 안 나온다고 여기 써 있는 숫자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고정값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괜히 까칠하신 분들 계세요. 스케일에 집착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거지. 일반적인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종지에 맞춤으로 딱 출력을 해서 정비율이 아니게 나와도 여기 써 있는 치수만 정확하게 맞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구분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정비율을 딱 요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용지의 맞춤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죠. 이게 이제 기본 옵션이죠. 기본으로 나와 있는 옵션이고 확장해서 나오는 추가 옵션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중에 플러 스타일 테이블, 펜 어사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 스타일 출력 형태 테이블이고 이제 펜에 대한 이제 지정을 한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출력할 때 이제 선의 굵기라든가 선의 마감 처리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제도법에 의해서 외형선은 굵기 얼마, 그다음에 중심선은 굵기 얼마, 수문선은 굵기 얼마 그걸 이제 결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저거를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이드 뷰포트 옵션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2D 과정을 끝이고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2D 출력에는 요거에 대한 관련될 건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3D를 출력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이제 레가시 와이어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2D 형태니까 와이어프레임 선의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가시 시든 있고 이거는 이제 겹쳐져서 가려지는 부분들을 숨겨가지고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3D 와이어프레임 3차원 형태의 와이어프레임이고 컨셉 형태의 렌더링 이미지고 그다음에 히든 마찬가지 수분선 표현해주는 거 리얼리스틱 실제 모양처럼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3D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2D에 표현해서 저런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생길 리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선 출력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레가시 와이어프레임을 그냥 놓고 사용을 한다. 나머지 항목들은 3D를 배우고 나서 추가적으로 출력을 할 때 배우면 돼요. 그쵸? 아직 우린 3D 배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오늘 강좌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